보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자, 원래 보셔야 될 파트는 제목은 부동산의 특성인데요.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토지 특성, 건물 특성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데 뭐 우리나라만 토지 특성, 건물 특성을 구분하지 외국에는 토지와 건물이 원래 하나니까 뭐 건물 특성은 크게 의미는 없고 토지 특성만 보시면 됩니다. 토지 특성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토지의 인문적 특성으로 나뉘어지긴 하는데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자연적 특성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은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고요. 공부는 자연적 특성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인문적 특성은 토지에 인간이 개입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토지 자체 그러면 자연적 특성이고요. 토지 플러스 인간 그러면 이제 인문적 특성이 됩니다. 자연적 특성은 이제 물리적으로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성질이고요. 인문적 특성은 경제적이란 말, 여기서만 똑같이 쓸 수 있는 말이 경제적과 똑같은 말이 용도적이란 말입니다. 이건 다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예. 경제적, 용도적으로 뭐뭐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 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을 얘기할 때는요, 보통 한 5가지 특성을 얘기합니다.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인데, 조심하셔야 될 건 인접성이란 특성은요, 분명 학자들은 자연적 특성으로 분류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접성은 자연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인문적 특성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인접성을 잘 안 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 특성만으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딱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래서 시험은 4가지 특성 위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이 4가지. 인문적 특성은 뭐 3가지 정도 있긴 합니다. 용도의 다양성, 그리고 병합 분할의 가능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치의 가변성, 병합 분할의 가변성, 마지막으로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분류를 할게요. 자, 이때 그러면 자연적 특성 위주로 공부를 한다 그랬으니까 부동성이 뭔지, 영속성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꼭 써먹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걸 꼭 써먹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동성은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성질, 영속성은 물리적으로 감가가 불가능하다는 성질, 부증성은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성질,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성질, 인접성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성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 수업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뒤에 가서 배우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거니까 그냥 들어놓으셨다가 전체 수업을 다 듣고 다시 오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기존에 수업을 한 번 이상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요거에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자, 천천히 한번 보세요. 토지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요. 토지의 감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토지의 대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한 다음 제가 뭐라고 물을 거냐면 토지는 이동이 돼야 한대요. 토지는 감가가 돼야 한대요. 대체가 돼야 한대요. 공급이 돼야 한대요. 이렇게 막 물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토지는 이동이 돼야 한대요 라고 물으면 물리적 이동은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 이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토지는 감가가 돼야 안 돼요 라고 물으면 물리적 감가는 안 되는데 경제적 감가는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토지는 대체가 돼야 안 돼요 라고 물으면 물리적 대체는 안 되는데 경제적과 용도적이 같은 말이니까 여기서는 어감상 용도적으로는 대체가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는 이제 눈치채셨을 테니까 대답해봐요.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데 경제적인 공급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했던 것들에 생각 좀 하시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다 넣으시면 돼요. 물리적 이동이 안 되는 건 부동성,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되는 건 영속성,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건 개별성,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건 부증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이때 물리적 이동이 안 되는 게 부동성이고 공급이 안 되는 게 부증성이고 대체가 안 되는 게 개별성이고 감가가 안 되는 게 영속성이었는데 경제적으로 된다 그랬죠. 이게 전부 다 인접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동이 되는 것도 인접성, 경제적 감가가 되는 것도 인접성, 용도적 대체가 가능한 이유도 인접성. 그래서 제가 아까 인접성은 자연적 특성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인문적 특성도 된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고요. 공급만 경제적 공급이 되는 이유가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걸 이해시켜 볼 건데 처음 듣는 분들은 한번 들어만 놓으세요. 이해가 안 될 테니까. 근데 기존에 수업을 한번 들었던 사람들은 한번 이해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 보세요. 22번째 당이 있고 23번째 당이 있는데, 자, 감가의 종류는 두 가지 감가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가 있고 경제적 감가가 있는데, 물리적 감가는 사용을 해서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마멸, 손상, 파손, 노화를 물리적 감가로 하는데, 토지는 마멸, 손상, 파손, 노화가 안 돼요.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 감가는 뭔데? 경제적 감가는요. 자, 22번지 옆에 23번지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왔어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는 순간 22번지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 감가는 내부 문제가 아니고 외부 요인 때문에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걸 경제적 감가라고 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되죠? 근데 인접지가 바뀌면 경제적 감가는 돼요, 안 돼요? 된다.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죠. 22번지 위치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 옆에 위치하니까. 그러면 좋은 위치가 아니고 나쁜 위치라고. 그래도 이게 발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물리적 이동이 안 되는 게 부동성이에요. 그런데 이동 안 해도 돼요. 이동 안 해도. 쓰레기 매립장 나가고 공원이 들어와 버리면요. 이제 22번지 위치는 나쁜 위치에서 좋은 위치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경제적 이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변한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이 변해버리면 내 가치는 나빠졌다 좋아졌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걸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라고 하는데, 절대적 위치는 별로 안 중요해요. 요즘에는요. 세상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땅이 어디에 위치하지 이거보다는요, 주변에 무엇이 들어서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접지가 바뀌면 경제적 이동이 된다. 세 번째, 22번지 땅과 23번지 땅은 완전히 다른 땅이라고. 같은 땅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대체는 안 되지. 그걸 개별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인근 지역이라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22번지에 학원하고 싶은데 공실이 없어. 그러면 23번지에 학원하면 돼요, 안 돼요? 관계없어요. 인접성만 있다면. 그러니까 인접성만 있다면 용도적 대체는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공급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생각으로 접근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생각은 학자들의 생각. 왜냐면 출제는 학자들이 하니까. 알겠죠? 자꾸 여러분들 생각을 투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유교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누가 좀 애를 먹는지 아세요? 특히 2차 같은 거 공부할 때 누가 애를 먹냐면, 실무를 좀 경험하신 분들이 애를 많이 먹어요. 실제는 안 이런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란 말인데, 나한테 그럼 나한테 실제를 알려달라는 얘기인가? 시험에 나오는 걸 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관점에서, 시험에 나오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실무 가서 하세요. 알겠죠? 실무 가서, 그거는 또 잘해요, 보면. 여기 지금 라이센스가 없어서 못하지. 라이센스가 있으면 잘할 분들 많아요. 난 보면 알거든요. 아, 이 사람들 중개업 하면 잘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궁금하면 나한테 가서 물어봐요. 쌤, 내가 잘 쓴다면 중개업 잘할 것 같아. 내가 사람 많이 보니까 그래요. 이 바닥에 17년이 있었어요. 그러면 딱 보면, 아, 이 사람 잘하겠다 싶은 사람은 나가서 막 달려다녀요. 이 사람은 공부는 잘하는데 중개를 못하겠다 싶으면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한테 물어봐. 알겠죠? 보자. 딱 보면 대충 감 나온다니까. 자, 보세요. 자, 제가 토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지인데, 이걸 국토 전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토. 자, 분명히 토지라고 했는데 국토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국토는 농지가 있을 수 있고요. 택지가 있을 수 있고 임지가 있을 수 있는데 12해리까지는 바다도 우리 국토에 들어와요. 그래서 바다가 토지가 아니잖아. 넣어요. 부동산 학에서는요. 바다도 우리 영토 관점에서 들어가요. 그럼 농지가 10개, 택지가 10개, 임지가 10개, 바다가 10개 있다면 국토는 40개인데요.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사실은 택지가 부족한 거예요. 다른 토지는 부족할 일이 없지. 그러면 농지 5개를 뚝 띄어다가 임지 5개를 뚝 띄어다가 택지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후보지라고 배웠어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되는 땅, 후보지.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요즘에는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새만금사. 바다 5개를 뚝 띄어다가 택지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걸 간척사업이라고 하는데, 간척사업에서는 일반 사회학 용어고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따라해봐요. 공유수면의 매립. 그래서 이런 땅을 갖다가 매립지, 조성지라고 하지 간척지라고 잘 안 해요. 어쨌든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다. 매립하면 이게 25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실판 보시고. 경제적 공급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네.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고, 토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경제적 공급이라고 해서 토지를 막 찍어낸 게 아니고 용도가 전환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국토는 몇 개? 40개. 그럼 이걸 또 우리는 물리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물리적 공급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네. 무슨 성? 부증성. 근데 이거는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예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부증성의 예외다 뜨면 무조건 X예요. 부증성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 부동산 학은요, 바다가 육지로 바뀌어서 지도 모양이 변해도 토지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차피 우리 국토였다는 얘기지. 지네들 사이에서 뭐만 된 거지? 용도가 전환된 것 뿐이지 국토 전체량 관점에서는 늘어난 게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 부증성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부증성은 조금 강력하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좀 강력하게. 40개는 끝까지 몇 개? 40개. 40개, 50개 될 방법은 없다. 물론 윗도를 빼서 아랫도를 메꿀 수는 있지. 윗도를 빼서 아랫도를 메꾸거나 중간도를 빼서 위에 개면 전체 모양은 약간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긴장되네. 전체 모양은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 개수의 양은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꾸 이름을 꼬셔요. 간척 사업 되잖아. 되지. 그 다음에 산지 개간할 수 있잖아. 되지. 그러면 부정성은 예외가 있네 하면 있네 하고 장렬히 전사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예외로 보지 않고요. 40개 고정된 양 안에서 용도가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면요. 국토량은 40개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수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치량은 10개, 20개, 30개 늘어날 수 있거든. 그럼 우상향하고 보다 탄력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수요 공급 이론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 제일 강력하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는 물리적으로는 뭐든지 안 된다. 자연적 특성들 때문에. 근데 경제적, 용도적으로는 뭐든지 된다. 근데 공급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인접성 때문인데 공급에서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 전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씩 접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영속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개별성, 부증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를 기억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토지 특성.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안 외워져요. 이게 언제 맞추냐면 이번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 기대하지 마세요. 틀릴 거예요. 토지 특성은. 언제까지 틀리냐면 8월달까지 틀리더라고요. 계속 틀리다 보면 사람이 틀리다 보면 9월, 10월 되니까 이제 그때 맞추더라고.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이 바닥이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데 묻지 않는다고. 10월 28일 딱 한 번 맞추면 그걸로 장땡인 거예요. 반대로 10월 27일까지 알다가 10월 28일 하루 모르면 그걸로 불합격되는 바닥이 이 바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 좀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계속 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략을 잘 짜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본서 다 외운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고. 초반에 공부해야 될 놈, 중반에 공부해야 될 놈, 후반부부터 공부해야 될 놈을 딱 정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딱 하셔서 공부하시면요.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은 공부를 시작해도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저 사람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전략과 전술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여러분 전략을 잘 짜세요. 알겠죠? 내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숙제 낸다 그랬잖아요. 내가 숙제하라는 것만 하면 돼. 개론은. 알겠죠? 개론은 내가 숙제하라는 것만 숙제하세요. 그러면 다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네, 잠깐 2분만 이런 얘기를 하고 갈게요. 원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할게요. 여러분들 올해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 대선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오죠? 전통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에 국가 자격시험은 다 쉽습니다. 대선이 있는 해에 국가 자격시험은 어떤 시험이든지 공인 자격시험은 다 쉽습니다. 혹시 주변에 공무원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공부하라 그래요. 왜 공무원 공부를 지금 해야 되냐면 대선이 있는 해는요. 공무원도 많이 뽑아요. 뽑기도 많이 뽑고 시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들이 뭐라 그래요? 일자리를 많이 뽑겠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시험은 어렵게 내요. 취임 첫 해에 시험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결과가 어렵게 나왔다고. 이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난이도 조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정권 중간에 이제 난이도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선이 이루어지는 해는요. 국가 자격시험은 다 쉽습니다. 우리는 시험만 치면 다 돼요. 그러니까 10월 28일까지 살아만 남아주세요. 알겠죠? 그 전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전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 살아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험은 쉽습니다. 올해 시험은 쉬워요. 알겠어요? 네. 근데 너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아무한테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대충 힌트를 하나 주세요. 좋은 자리 있으면, 부동산 자리로 좋은 자리 있으면 한번 눈으로 찍어놔봐. 계약은 아직 하지 말고, 이렇게 약간 힌트는 줘놔보세요. 알겠죠? 예, 올해 자격증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대운이에요. 알겠어요? 예,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대운이니까 올해는 자격증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올해는 약간 실력이 떨어져도 올해는 다 돼요. 작년에 이제 어려웠어요. 올해 쉽게 내려고. 작년에 좀 어려웠으니까 올해는 시험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시고요.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올해 자격증 못 따면 안 돼. 내년에 어떡하려고 그래? 올해 해야 돼. 알겠어요? 올해 자격증 따서 올해는 꼭 공인중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한테도 얘기는 하지 마요. 보시면 돼요. 잘 때가 아니야, 지금. 잘 때가. 잠은 보호를 못 받잖아.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올해 착실히 하라는 대로 하시면 올해는 좀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해입니다. 모든 여건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합격을 하기 위한 모든 여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만 준비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그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제 3월달인데 가방만 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방을 들고. 그리고 심지어 1차 책을 3월하면서 꺼내온 사람들을 나는 많이 발견합니다. 1차 책을 3월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 가져가야 되거든요. 봐야 되거든요. 또 가져와야 되거든요. 항상 책 가방에는 1차 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방 열어봐. 율법책이 있어, 없어, 지금? 율법책 없지? 1차 책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가방 가져다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3월하면 놔두고 다니고. 1차 책은 무조건 가져다니시고, 품에 품고 다니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도 올해 1차 못 뜨면 큰일 납니다, 진짜. 알겠죠? 최악의 경우에도 올해는 1차는 꼭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동차를 다 되셔야 되겠지만 1차 과목은 지금부터 초장부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올해 1차는 꼭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올해 시험에 꼭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저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같이 한번 합격의 기쁨을 누려보아요. 네. 누려보아요? 네. 예, 주변 보세요. 막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막 자고 말이야. 잠 온다고 자고 수업 끝났다고 집에 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지? 하면서 그죠? 보면서 까까로 한 개도 안 하고 말이야. 맨날 쉬는 시간에 막 먹는 거나 막 먹는 진수성찬을 먹고 왜 이렇게 살이 찌지? 하면서 막 나는 왜 살이 찌는지 알겠던데 자기 살이 찌지 하면서 막 이래서 엄청 먹고, 물론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먹는다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심이 다가오면 사람이 좀 심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심이 다가오니까 약간 심각한데, 너무 평화롭고, 여러분 너무 천진난만하고, 너무 순진무구하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어. 너무 순진무구해서. 응?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심이 오면 약간 그런 어떤 경각심. 이제 시험에 다가오는 거 약간 긴장감 그런 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필요합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뭐 확률 계산하지 마세요. 뭐 동차 합격률이 몇 프로고 뭐 그다음에 1차 합격생이 몇 명이고 작년 1차 합격생이 몇 명이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 거고 올해 뭐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런 거 따지면 올해는 다 돼. 알겠죠? 예, 그런 게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해가 있거든요. 그런 게 다 파괴되는 해가 있어요. 예, 다 파괴되고 무조건 되는 해가 있습니다. 알겠죠? 대거 합격자가 나올 겁니다. 대거 합격자가. 그러니까 시험을 출제하는 측에서 알아서 충성합니다. 시험을 출제하는 측에서 봐라 이렇게 합격자를 많이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뭐 공무원 시험이든 자격 시험이든 올해는 어렵게 안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다 어렵게 나오면 어떡해? 그럼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할게요. 뭐 나도 뭐 예측했지 뭐 미안하다. 알겠죠? 틀릴 수도 있지 뭐. 근데 올해는 쉽게 나옵니다. 알겠죠? 예, 딱 희망을 갖고 올해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네. 올해 기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 몸니까 깨물고 올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정말 좋게 나온다니까요. 올해는. 노력한 만큼 결과 나올 거예요. 알겠죠? 예, 조금 더 지금 이럴 때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고 애들은 학기로 그 새로운 학년에서 새로운 반에 찾아가고 막 이런 시기 있잖아요. 그죠? 요럴 때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그 계기가 좀 있어야 돼요. 이제 3월달이니까 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좀 해야 돼. 알겠죠? 맨날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알겠죠? 예. 이런 기회에 전략과 전술을 잘 짜가지고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올해 시험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올해는, 그러니까 저런 거면 50억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자격증 따고 나와서, 저런 50억이나 해? 한다니까? 우리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또 내 찾아가서 또 조언을 구하면, 쌤 이런 데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까지 이해될지 물어보고, 모르면 내 손바닥 맞고 이렇게, 그렇게 또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내년 이맘때는 우리 그런 얘기로,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가지고 대화 주제로 삼아야지. 내년에도 또 시험에 뭐가 나오고 뭐가 안 나오고, 올해 시험을 쉽고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왕만 먹은 거, 올해 마무리 지으세요. 네, 짓게 해드릴게요. 알겠죠? 약간 그런 게 좀 투지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자격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막 투지도 없고 막 열정도 없고 막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약간 독한 면도 있어야 되고, 좀 그래요. 알겠죠? 어제까지 못 쉬었던 분들은 오늘부터 놀지 마세요? 오늘부터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밥 먹고, 바로 책상에 앉으세요. 책상에 앉아서 오늘 했던 거, 계획했던 거 한번 공부해 보시고. 알겠죠? 더군다나 다음부터 숙제 나오니까 숙제 위주로 공부해 주시고, 내고 개강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여건은 다 좋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동영상 선택 잘 하신 거예요. 개론 제 거 들어야 돼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개론을 다른 선생님 수업 듣는 사람들을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거 들으면 안 되는데. 내 수업 들어야 돼요. 내 수업을 들어야지, 개론은 부담 없이 다른 과목에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저는 개론에서 부담을 절대로 안 줍니다. 개론 공부하라는 얘기도 많이 안 하고. 그냥 막 겨우 하나, 그냥 바람이 있다면 숙제 정도 해오는 거. 숙제만 하면 내가 70점 준다고 내가. 보라고 내가 나중에 70점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알겠죠? 그러니까 그 7점 맞았으면 그 민법 50점 맞아도 되잖아. 민법 50점 맞아 못 맞아? 민법 50점 무조건 넘어요. 민법 50점 안 넘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국민중개사 6과목 중에서 시간 할애를 가장 많이 하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무조건 50점 넘어. 개론 내가 몇 점 준다고? 1차 합격했네? 그러면 이제 2차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2차도 열심히 하세요 이제. 1차 축하해. 축하합니다. 아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아, 고생한 보람 있네. 그봐,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 뭐. 자, 1차 또 합격하셨고. 2차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1차는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편하게. 자, 부동산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때문에 시장이 국제화됩니다, 국제화. 그리고 임장활동. 아까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임장, 정보, 중개활동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이제 외부 효과라는 단어와 지역 분석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은 부동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접성 때문이기도 해요. 인접성. 마지막으로 입지론이 건 거예요. 입지론은 용도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용도에 맞는 부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임장활동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입지론은 부지 찾는 작업을 말합니다. 문제 풀시다가 이런 단어들이 뜨면 부동성인데 몇 가지 단어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부동산은요, 남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모자라는 지역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남는 지역은 남는 채로 시장 형성되고, 모자라는 지역은 모자라는 채로 시장 형성된다고요.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이 되는데, 그걸 국지화라 그래요. 국지화되는 이유가 부동성 때문이고,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죠. 그럼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해봐야 됩니다. 그걸 임장활동이라 그래요. 사람이 움직인다. 임장을 해서 그 지역의 정보도 캐내오고요. 한 곳에 진열해놓고 판매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중개가 발달하는 겁니다. 이거 다 부동성 때문입니다. 자, 외부 효과는 인접지가 나에게 주는 영향을 외부 효과라 그러고요. 그 인접지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 효과는 인접성과 관련이 있어요. 지역 분석도 인접성 관련이 있고. 근데 나는 그 인접적 영향을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건 부동성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의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부동성 때문이다. 그리고 인접성 때문이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신혼집이라는 용도를 정하고요. 중개업자랑 같이 막 보러 다니는 거예요. 부지를. 치킨 가게라는 용도를 정하고요. 부지를 막 보러 다니는 거예요. 역시 임장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입지론 이런 단어가 뜨면 부동성 때문이다. 두 번째, 영속성 보겠습니다. 영속성은 물리적으로 토지가 강가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말하는 건데요. 영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토지의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어서 임대차나 재고시장이 발달합니다. 임대차 시장과 재고시장. 그 다음에 가치 보존력이 뛰어납니다. 가치 보존력이 뛰어납니다. 이유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이죠.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재로 선호가 됩니다. 투자재. 그리고 장기, 장래, 예측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재생산 이론이 시험에 뜨면 재에다가 동그라미를 제가 딱 할게요. 자, 지금부터 재생산 이론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농심에서 새우깡을 1000박스 생산했어요. 사람들이 오죽 맛있겠네 그거 사 먹었어요. 그럼 이제 새우깡은 소모되고 없어요. 농심에서는 새우깡을 재생산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또 사 먹어요. 그럼 또 소모되고 없겠죠. 그럼 이건 또 재생산되고 소모되고, 이게 반복되는 걸 재생산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토지는 아무리 사용을 해도 소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자, 재생산하려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소모가 돼야 다시 만드는 건데, 소모가 안 되니 재생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생산 이론에 어디 동그라미 했습니까? 재를 우리말로 다시 만들어낸다.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왜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는 왜 안 된다? 영속성. 다시. 재생산을 시험에 때면 어디 동그라미? 재를 우리말로 다시 만들어낸다는 게 재생산인데, 뭐가 돼야 재생산하는 건데? 소모가 돼야 재생산하는 건데, 토지는 소모가 안 되잖아요. 재생산할 이유가 없다. 무슨 성? 영속성. 수명이 긴 재화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임대차 시장이에요. 내가 쓰고 남이 쓰고 또 내가 쓰려고 하면 있어 없어? 있어요. 소모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게 무슨 시장이라 그래요? 임대차 시장. 부동산은 써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물량이 남겠네. 남는 물건 재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20년 전에 아무 때나, 이 지역에 아무 때나 2억 주고 땅을 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20년 전에 벤츠를 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S클래스를 2억 주고 샀어.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 자동차는 지금 폐차죠, 폐차. 소모되고 없겠죠. 근데 토지는 소모가 돼야 안 돼요. 가치 보존이 되어납니까? 그러면 지금 가치 보존 그대로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치 상승분이 이익을 얻겠죠. 그러니까 뭐로 소모된다? 투자세. 돈 생기면 뭐 사라? 땅 사라. 치킨 사 먹지 말고, 옷 사지 말고, 차 사지 말고 무조건 땅 사라. 왜냐면 토지는 투자재로 소모가 되니까. 가치 보존이 되어납니다. 장기장래 예측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 중에 한 단어로도 뜨면 문제 읽다가 중단하시고 영속성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개 단어 다가 수명이 짧은 재화에는 아예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수명이 짧은 재화일 때는 아예 쓸 수가 없는 말을 장기장래 예측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립니다. 하루살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장래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루살이가 저는 장래희망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 나무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젊은 놈이 장래희망이 없으면 어떡해? 너 장기적으로 예측 좀 잘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하루살이한테 신뢰하신 겁니다. 하루살이 하루만 살고 죽는데 무슨 장래희망이 있고 무슨 장기적으로 예측을 잘하고 삽니까? 장기장래 예측은 수명이 긴 재화만 쓸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수명이 깁니다.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재생산 이론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어서 임대차 시장이나 재고 시장이 발달한다. 소모 안 되고 가치 보존력 뛰어나고 투자재로 소모가 됩니다. 장기장래 예측이 뜹니다. 그럼 무슨 성? 영속성. 부증성 가봅니다. 자, 부증성은요. 부증성은 토지의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곡선은 수직에 완전 비탄력적이고 희소하고 부족하다 그래요. 희소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냐면 집약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약화. 그리고 수요자들이 경쟁하게 되고요. 수요자 경쟁. 수급 조절이 쉽지 않고요. 수급 조절이 어렵고 마지막으로 토지 공개념이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 공개념. 사익보다는 공익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생산비 법칙은 B에다 동그라미를 할게요. 일반적인 재화는 비용을 투입하면 생산이 된다. 이게 생산비 법칙이에요. 하지만 토지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해도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투입하면? 비용 투입하면 뭐 돼야 되는데? 생산이 돼야 되는데 40개는 끝까지 40개다. 비용 투입해도 생산이 안 된다.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40개에서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수직에 완전 비탄력적이고요. 그럼 남아 돌겠어요? 부족하겠어요? 부족하겠죠. 그럼 어떻게? 집약. 집약이 뭐냐면 고층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고층화되는 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하고요. 저층화되는 걸 조방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고층화되느냐, 저층화되느냐를 가지고 집약 조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공부하신 분들은 촌스럽게 이 건물 높네 그러잖아요. 집약적이네 이렇게. 건물이 낮네 그러지 않는다고요. 조방적이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족하니까 집약적으로 이용해야죠. 고층화해야죠. 물량이 부족하니까 수요자들이 그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요. 수요 공급 조절, 특히 급 조절이 어렵고요. 사익보다는 공익 개념을 발달시켜서 법 규제를 많이 합니다. 부족한 재화이기 때문에 법 규제를 많이 한다.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물리적 공급 곡선을 완전 비탄력적 수직으로 만들고 희소하고 부족하여 집약화하고 수요자 경쟁, 수급 조절 어렵고 공개념이 발달하는 이유는 부증성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개별성 보여드릴게요. 개별성. 개별성은 토지는 각기 다르다. 이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30평 토지랑 부산에 있는 30평 토지는 다른 토지 취급하겠다. 다르다. 이질성은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개별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개별성은 다르다는 성질인데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이 성립되지 않는다.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물건 아니면 안 돼요. 개별화되고 독점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개별화, 독점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물건마다 감정평가를 다 해야 돼요. 우리 그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합니다. 무슨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가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리나 이론 도출이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예. 자, 먼저 원리나 이론 도출이 곤란하다. 그것은 부동산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새 차는 비싸고 중고차는 쌉니다. 새 가전제품, 새 가구는 비싸지만 중고 가전제품, 중고 가구는 쌉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아파트는요, 새 아파트가 비싸고 중고 아파트가 싸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게, 여러분 서울 송파 잠실동에 가시면 잠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면 잠실주공 5단지가 제일 비싸거든요. 같은 평형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36평 기준으로 잠실주공 5단지는 지금 17억 가까이 해요. 36평이. 근데 그 주변에 36평짜리 아파트들은 뭐 12억, 3억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가격 차이가 같은 평형대인데 5억이 차이 나요. 그 주변의 아파트들은 2008년도, 9년도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잠실주공 5단지는 언제 지었냐면 1978년도에 지었습니다. 그 1978년도 거의 가장 오래된 고층 아파트, 우리 15층짜리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가. 그러면 7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그러니까 40년이 넘은 아파트가, 5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가 제일 비싸다고요. 그러면 새 아파트는 비싸고 중고 아파트는 싸다 그러면 안 되겠네. 왜 그 아파트가 비쌀까요? 곧 재건축된단 말이에요. 곧 재건축되니까 그 기대감에 반영된 거라고. 부동산은요, 성질이 너무 달라서 개별적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비교가 어렵다. 비교를 뭐 하면 되지 왜 어려운데? 여러분들, 비슷한 것끼리 견주어 보는 것을 비교한다 그래요. 너무 다른 것끼리 견주어 보는 것은 비교한다고 안 그래, 대조한다 그래요. 이게 학문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한 구석이 있어야, 비싼 구석이 있어야 비교하는 거지. 너무 다를 때는 비교가 아니라 대조의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부동산은 비싸다, 다르다.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비교가 곤란한 거예요. 대조해야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부부싸움을 만약에 하다가 와이프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남편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나간 거지. 옆집 남편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온다던데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남편이 문을 팍 닫으면서 비교하지 마!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남편을 다시 불러야 돼요. 다시 불러가지고 당신이 한 8,900 정도 벌어올 때 그게 비교지. 지금 당신 월급과 그 옆집 아저씨 월급은 대조다.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을 확 키워버리세요. 판을 막 키워. 그럼 비교가 아닌 거지. 비쌀 때 비교지. 뭔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맨날 3, 40등밖에 못해. 옆집에는 맨날 1등인데. 그래서 야, 옆집에는 맨날 1등이 너는 왜 30, 40등이냐 맨날. 누구 닮아서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문 팍 닫고 나오면서 비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시 불러야 돼. 네가 2, 3등 할 때 비교지. 네 성적이랑 개성적은 대조다 해서 애를 집 나가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비싼 것이 비교지, 다른 것은 무엇의 대상이다? 대조의 대상이다. 부동산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아니라 대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인접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로 한번 들어보세요. 인접성은 인접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뭔데? 협동할 수 있다. 나쁜 점은 뭔데?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 인접지의 개발이 이걸 환수하자. 그 다음에 인접지는 용도면에서는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도 아까 부동산 할 때 했던 거,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이 부동산과도 관계가 되지만 인접성과도 관계가 된다. 이렇게 가볍게 한번 들어봤던 경험이 있으면 되고. 인부적 특성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을 하자는 말이 나와요. 무슨 이용이요? 자, 최유효 이용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토지를 이용할 때 1등으로 한번 이용해 보자는 게 최유효 이용인데, 자, 한 반에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험을 쳐서 1등을 뽑아낼 실익이 없죠. 그럼 1등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용도가 일단 뭐 해야 돼? 다양해야 돼. 그럼 대답하세요. 용도 다양할 때는 무슨 이용하고? 최유효 이용하고.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용도가 다양할 거. 이것도 했었어요.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죠? 용도 전환하면 되니까 이것도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고가성. 가격이 비싸다는 게 고가성입니다. 자,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수가 된다, 소수가 된다. 소수. 너무 비싸요. 살 수 있는 사람,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로 제한합니다. 시장에 진입 태거를 쉽게 어렵게. 그 다음에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단기간, 장기간. 그 다음에 부채가 필요하다. 이런 게 다 고가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고, 용도의 다양성의 최유효 이용 이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자연적 특성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책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 표시를 해볼게요. 책 65쪽으로 갑니다. 65쪽 가시니까 1번에 딱 중간에 보충학습 밑에 있습니다. 1번에 토지 특성 있습니까? 거기 별 2개. 시험에 나옵니다. 별 2개. 근데 자연적 특성은 보니까 물리적으로 뭔가가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나요?
물리적으로 뭐뭐가 불가능하다. 밑에 보시니까 이제 특성에서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 표현에 5개 있습니까? 네. 부동성 밑에다가 써봐요. 부동성 밑에다가 이동. 영속성 밑에다가 감가. 부증성 밑에다가 공급. 개별성 밑에다가 대체. 인접성 밑에다가 분할. 요 말을 넣어서 위에 거랑 한번 비교해보죠. 물리적으로 뭐뭐 불가능입니다. 부동성 뭡니까? 물리적 이동 불가능. 영속성 물리적 감가 불가능. 부증성 물리적 공급 불가능. 개별성 물리적 대체 불가능. 인접성 물리적 분할 불가능. 그 옆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거기다 하나만 써주세요. 최유효 이용. 토지를 이용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데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 것의 전제 조건의 용도가 뭘까? 이게 다양해야지만 최유효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한 장 넘겨볼게요. 66쪽에 동그라미 1번에 부동성 나옵니까? 자, 부동성 제목 옆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 같은 말이고요. 그 밑에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에서 표가 있죠. 그거 체크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기억에 체크하시고, 니은은 체크를 하시고, 옆에 인접성이 바로 동그라미. 니은 체크하시고, 인접성의 동그라미. 디귿은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임장활동, 정보활동, 끝에 중개활동까지.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까지. 끝에 있어요, 중개활동은. 그 줄 끝에. 그 다음에 비읍에 체크를 하시고요. 비읍의 마지막 줄에 밑줄을 합니다. 입지론이란 말에 밑줄을 하시고 용도에 맞는 부지까지 밑줄을 쭉 하시고 부지에 동그라미 하세요. 결국 임장활동에서 뭐 찾는 작업? 부지 찾는 작업을 입지론으로 하는데 뒤에 가면 나옵니다. 오른쪽 2번에 영속성을 가볼게요. 영속성도 같은 말들 밑줄을 쭉 그었어요. 가로 안에. 비소멸성, 불개성, 불변성, 내구성. 특히 내구성이라는 말은 좀 중요합니다. 석줄 내려와서 표에다가 체크 표시 하나 할게요. 표에다가 체크 표시 하나 하고. 자, 니은에 가셔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니은에 가셔서 재생산 이론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네. 재생산 이론 옆에다가 X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X.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디귿 두 번째 줄에 절양이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재고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절양하고 재고. 동그라미 했어요? 예. 니을에 가셔서 투자재 동그라미. 한 줄 내려와서 가치 동그라미. 그 옆에 장래 동그라미. 가치 동그라미, 장래 동그라미. 거기서 두 줄 내려와서 부동산 관리, 비읍에 보시니까 부동산 관리 보입니까? 시작에 부동산 관리 동그라미. 그 옆에 장기란 단어 찾아서 동그라미. 장기. 한 줄 내려와서 예측이란 단어 동그라미. 비읍의 두 번째 줄에 예측. 첫 번째 줄에 장기. 하셨습니까? 예. 3번에 부증성 옆에 가로 안에 밑줄 긋습니다. 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 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 그리고 네 번째 줄부터 밑줄을 긋습니다. 중간부터 밑줄을 하시면 됩니다. 매립지 조성지의 경우에도 물리적인 부증성은 그대로 적용되고 부증성에 예외를 할 수는 없다. 까지 밑줄을 쫙 그으세요. 매립지 조성지의 경우에도 물리적 부증성은 그대로 적용되고 부증성에 예외를 할 수는 없다. 한 장 넘기시면 제일 위에 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표 찾았습니까? 별표 하나만 드릴게요. 그리고 기억에 생산비 법칙이라는 단어 찾아서 위에다가 X.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리을에 가셔서 밑줄 한번 해봅니다. 수요자 경쟁. 리을의 수요자 경쟁. 한 줄 내려와서 사회성, 공공성의 밑줄. 한 줄 더 내려와서 공개념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공개념. 4번에 개별성. 같은 말 밑줄 그었습니다. 비대체성, 비동질성, 이질성. 그 밑에 표 체크 하나 하시고요. 기억에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단어 옆에다가 X 하나 해주세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니은에다가 밑줄을 합니다.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그리고 리을로 가서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해보세요. 리을로 가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의 비공개성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비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상품의 비표준화성, 또 비만 동그라미. 시장의 비조직성, 또 비만 동그라미. 이걸 나중에 3B라고 해서 암기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오른쪽에 인접성, 같은 말 밑줄 긋습니다. 연결성, 연속성. 연결성, 연속성. 밑에 표에다가 체크 하나 하시고요. 기억부터 리을까지 묶어주시는데 니은의 부동성이라는 글자 동그라미만 하세요. 니은의 부동성.
하셨어요? 예. 한 장 넘기시면 가로 2번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 나올 겁니다. 찾으셨어요? 예.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다른 건 됐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니은에 용도 전환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 동그라미 한번 하고 용도 전환. 디귿에 밑줄 하세요. 적지론.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말 다 밑줄 하세요. 광의 입지론인데 부지에 맞는 용도를 찾는 작업이다. 밑줄 하시고 용도의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보충학습에 가셔서 체크를 하나 하세요. 입지론과 적지론 비교. 하나는 부동성 때문이고 하나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거든요. 1번, 2번 묶어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5개 나오는데 묶어두시고 시간 날 때 안 보세요. 시간이 안 나면 보지 마세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한 장 넘기시면 제일 위에 표가 하나 나오죠. 예, 거기 기역, 니은, 디귿 3개 묶어두시고 시간 날 때 안 보세요. 시간이 안 나면 안 보셔도 됩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리을을 찾으셔서 고가성 보입니까? 그거 체크 하나 하시고 동그라미 3개, 4개 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소수 동그라미. 그 옆에 진출입을 어렵게 동그라미. 한 줄 내려서 구매 차금을 축적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는의 동그라미. 한 줄 더 내려와서 부채란 단어 나옵니다. 부채 동그라미. 건물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에 다 반대니까 됐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형광펜 꺼내서 2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형광펜 꺼내서 20쪽. 자, 지금부터 오늘 수업했던 거 형광 5분만 더 하면 됩니다. 5분만. 조금만 참으세요. 예, 5분만 더 하면 됩니다. 형광펜 딱 꺼내서 오늘 수업했던 것 중에서 중요 단어들 형광펜 처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0쪽. 20쪽 찾으셨어요? 예. 먼저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끝에 종합응용과학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종합응용과학 형광펜. 종합응용과학.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제일 밑에 가로 1번을 찾으세요. 제일 밑에 가로 1번을 찾으시니까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있습니까? 네. 거기서 종합만 형광펜. 한 장 넘겨서 가로 2번에 응용만 형광펜. 그 밑에 사회. 그 밑에 구체 경험. 그 밑에는 됐습니다. 규범 해버렸네. 내 하라도 소리 안 했잖아. 규범을 왜 하라도 소리도 안 했는데 왜 했어요? 칼로 긁어내, 이건. 규범은 시험에서 반대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체 경험까지만. 아, 찝찝해. 아, 찝찝해. 자, 교재 24쪽으로 갑니다. 24쪽 4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있습니까? 가로 1번에 제목 효율성 형광펜. 그 옆에 민간의 형광펜. 시험에 나왔었어요. 가로 2번에 형평성의 형광펜. 그 옆에 공공의 형광펜. 책을 넘깁니다. 교재 페이지 27쪽 제일 밑에. 페이지 확인하세요. 27쪽 제일 밑에 가로 1번 제목 능률성 보입니까? 그거 형광펜. 능률성이라는 제목 형광펜. 한 줄 내려와서 소유활동 형광펜. 그 줄 끝에 거래활동 형광펜. 그 줄 끝에 거래활동. 책을 좀 넘기셔서 교재 페이지 29쪽. 페이지 확인하세요. 29쪽. 가로 1번. 첫 번째 줄 끝에 이론 측면 옆에 보니까 과학성이라고 보입니까? 그거 형광펜. 한 줄 더 내려오시니까 실무 측면에서 기술성 보입니까? 기술성 형광펜. 과학성과 기술성. 한 장 넘기십니다. 30쪽으로 갑니다. 30쪽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대인활동 형광펜. 한 줄 더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대물활동의 형광펜. 대인활동 형광펜, 대물활동 형광펜. 가로 7번 부동성 찾아서 형광펜. 가로 7번 부동성 찾아서 형광펜. 가로 9번 제목 옆에 3차원 공간의 형광펜. 제목 옆에 3차원 공간의 형광펜. 책을 좀 넘기셔서 교재 34쪽 가로 1번 제목 복합 개념까지만 형광펜. 복합 개념. 그 옆에 부동산 학도 형광펜. 가로 안에 부동산 학. 가로 2번은 복합만 형광펜. 바로 옆에 부동산 활동의 형광펜.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2번 제목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찾았어요? 제목 옆에 4개를 형광펜 밀어버리세요.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제목 옆에 4개 형광펜 밀었어요? 하나 넘기셨어. 3번에 경제적 개념 있습니까? 네. 제목 옆에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5개 형광펜 밀어버리세요. 쫙. 밀었어요? 네. 동그라미 4번 밑에 당구장 표시 나옵니까? 네. 당구장 표시에서 토지. 그 옆에 생산요소, 생산재. 그 옆에 소비재. 자, 스토리를 만들어 봅시다. 토지는 일반적으로 뭐지만 생산요소, 생산재지만 뭐로 또?
소비재로 사용될 수 있다. 4번에 법률적 개념 찾았습니까? 그 옆에 협의, 그 옆에 광의.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여기 협의와 광의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죠? 핵심 정리 제목 준부동산. 핵심 정리 제목 준부동산.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준부동산입니다. 같은 말로 무슨 부동산? 의제부동산까지. 의제부동산까지. 하셨습니까? 예. 39쪽 페이지 확인합니다. 39쪽. 39쪽에 동그라미 1번 말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독립정착물 제목 형광펜. 뭐를 공부하셔야 돼요? 독립정착물을 공부하셔야 돼요. 한 장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니까 저기 핵심 정리 나옵니까? 핵심 정리 4번을 가볼게요. 4번에 가니까 임차인 정착물 형광펜, 그 옆에 경작 수확물 형광펜, 그 옆에 가식이나 이식 중에 있는 수목 형광펜 3개. 무슨 3종? 동산 3종. 동산 동그라미 돼 있을 거예요. 동산 3종. 네. 책을 좀 넘기십니다. 교재 페이지 44쪽. 시험에 나오거나 나올 만하거나 나온 것만 형광펜 해드리겠습니다. 44쪽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7조에 따른 지목 28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목 28개 형광펜. 제목에서 지목 28개. 8번 대 형광펜. 9번 공장용지 형광펜. 16번 제방 형광펜. 16번. 18번 국어 형광펜. 국어. 19번 유지 형광펜. 유지. 25번 종교용지 형광펜.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책을 넘기셔서 46쪽으로 갑니다. 46쪽 가시니까 가로 1번에 택지 나옵니까? 첫 번째 줄에 건축이라는 단어만 형광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땅이에요. 건축 형광펜 했습니까? 예. 부지는요, 제가 읽을게요. 건축이 가능한 건축용지 외에도 찾았습니까? 외에도의 형광펜. 외에도가 무슨 말이에요? 받고 얘기입니다. 건축 가능한 땅 받고 안 되는 땅까지 얘기입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십니다. 가로 4번. 후보지와 이행지 찾았습니까? 제목 옆에 용도전환 과정. 용도전환 과정.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끝에 상호간.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끝에 상호간. 한 줄 내려와서 되고 있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내에서 그 옆에 되고 있는. 가로 5번에 필지 획지로 갑니다. 필지 획지. 필지 밑에 지번. 그 옆에 등록 등기. 한 줄 내려와서 법적. 획지 가격 수준. 한 줄 내려와서 경제적. 한 장 넘깁니다. 6번에 동그라미 2번. 가로 6번에 동그라미 2번에 맹지 나옵니까? 제목. 맹지 제목. 한 줄 내려와서 건축이 불가능. 7번에 낮이 나옵니까? 제목 옆에 다 형광펜 밀어버리세요. 건물 X, 공법상 제하고 사법상 제하고 X. 오른쪽 페이지 보충학습 1번 제목 건부감가 원칙. 2번 건부증가 예외. 가로 9번 공적 제한. 가로 10번 방치. 가로 11번 쉬게 하는. 가로 12번 놀리고 있는. 놀리고 있는. 13번에 동그라미 1번 법지 보이죠? 법지 옆에 법적 소유권. 법지 옆에 법적 소유권. 이번에 빈지 보이죠? 빈지는 첫 번째 줄 끝에 제일 끝에 있습니다. 활용실익. 빈지는 첫 번째 줄 끝에 활용실익. 그럼 대답하세요. 법적 소유권만 있는 땅은 법지, 활용실익만 있는 땅은 빈지. 교재 53쪽. 53쪽에 가셔서 제일 밑에 보니까 표 있죠? 표에서 제가 하나 들어가세요. 다중주택의 형광펜하고 다중주택 그 옆에 330제곱미터 찾아서 형광펜하고 그 밑에 다가구 주택은 제목만 형광펜 하세요. 다가구 주택은 큰 특색은 없어요. 하나 넘기십니다. 54쪽에 아파트 형광펜하고 그 옆에 5계층 형광펜하고 연립주택 형광펜하고 그 옆에 초가만 형광펜하고 다세대 주택 형광펜하고 그건 형광펜만 하세요. 뭐 큰 특색은 없어요. 형광펜 제목만. 그렇지. 그리고 그 밑에 도시형 생활주택 나옵니까? 두 번째 줄에 300세대 미만 나옵니까? 그거 형광펜하고 300세대 미만.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최근 시험에. 교재 페이지 65쪽으로 갑니다. 자, 65쪽 박스 안으로 들어갑시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65쪽입니다. 페이지 확인하세요. 65쪽에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자연적 특성에 물리적으로 땡땡 불가능 보입니까? 꼭 형광펜 밀어버리세요.
이 문제 특성은 그 옆에 경제적 용도적으로는 뭐뭐 가능이 있습니까? 그 형광펜 밀어버리세요. 66쪽에. 동그라미 1번 제목에 부동성 나옵니까? 부동성 제목의 형광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기역의 국지화. 기역의 국지화. 니은의 외부 효과. 한 줄 내려와서 지역 분석. 디귿의 임장활동. 자, 그럼 대답하세요. 부동성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럼 뭐만 봐라? 국지화,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임장활동. 이거 4개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오른쪽 페이지. 또는 이번에 영속성 제목 형광펜. 그 줄 끝에 가로 안에 있습니다. 제목이. 내구성이란 말 형광펜 하세요. 내구성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니은의 재생산 이론. 니은의 재생산 이론. 한 줄 내려와서 분리. 바로 밑에 한 줄 내려오면 분리. 그 줄 끝에 임대차 시장. 한 줄 더 내려오시면 가치 보존력. 동그라미 3번의 부증성 제목. 동그라미 3번 부증성 제목. 제목 형편했어요? 그 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형편합니다.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 없다. 그 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 없다. 하나 넘기십니다. 기역의 생산비의 법칙. 니은의 수직 완전비 탄력. 디귿의 희소성. 그 옆에 부족 문제. 그 옆에 집약화. 동그라미 4번 제목 개별성. 기역의 일물일가의 법칙. 니은의 개별 분석. 개별 분석. 디귿의 비교가 곤란. 한 줄 내려와서 원리나 이론 도출이 곤란. 비교가 곤란. 원리나 이론 도출이 곤란.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5번의 인접성은 니은의 외부 효과 지역 분석만. 니은의 외부 효과 지역 분석만. 한 장 넘기셔서 가로 2번에 토지의 문제 특성. 동그라미 1번 용도의 다양성. 기역의 최유효 이용.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에 경제적 공급. 한 줄 내려와서 우상향.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경제로 나가야 되는데 개발론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7편 개발론을 먼저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어떻게 진행되지 알겠죠? 예.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숙제 나가고 이번 주에 배운 거 복습 자료 나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까지 힘찬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